네, 국내 증시는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외국인의 가장 관심이 높은 종목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프로의 시선에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조웨이브 이권희 대표, 하이투자증권 심서추진팀장 이동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애프터에서 반도체 투톱이 오후에 웃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란히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현재 기관 순매수로 봐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온기 확산이 현재 오후 구간에서 확인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오늘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트럼프 수혜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집중받는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주가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수급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대만 언론에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라는 재료를 불어 넣어줬기 때문인가 궁금한데요. 자, 이 부분 먼저 우리 이건희 대표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재료가 삼성전자 앞으로 9만 전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돼줄 수 있을까요? 일단 승인이 나야 임박됐다는 거지 네. 승인이 난 건 아니죠 아직. 이 얘기는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대만에서 나온 뉴스를 왜 이렇게 시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일까라고 보면 결국엔 퀄 테스트를 엔비디아가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TSMC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TSMC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부적으로 TSMC 쪽에 이 테스트하는 쪽에서 이제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3분기 안에 납품이 시작될 거다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기대감은 계속 있고요. 그게 이제 7월이냐 8월이냐 9월이냐 이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어제 장 막판에 이제 한 오후에 급하게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때 기관들이 갑자기 이제 자금이 확 들어오면서 매수를 했는데 어제 오후장에 한 2시부터 급작스럽게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도 아마 이 뉴스를 좀 미리 알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그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까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한데 이게 오늘만 잠깐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건지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던 소식이 사실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라서요. 이 승인 임박이라는 기사가 조금 더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이거 토대로 좀 하반기까지 주가 강세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퀄테스트 통과라는 부분은 시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사실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가 오보 얘기도 나왔었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임박한 거는 사실인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지금 리마인드가 되는 이유가 시장에서 그만큼 그런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 삼성전자 어제의 수급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방금 이건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제 오후장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최근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었던 거는 외국인이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관의 매수세가 좀 새롭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시세를 SK하이닉스가 이끌었다면은 하반기에는 결국은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리는 그런 어떤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단순히 삼성전자의 시세도 중요하지만은 반도체 업종, 더 나아가선 시장 전체 어떤 그 흐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못 올랐다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이제 물론 삼성전자 자체의 시세도 중요하지만은 시장 전체의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보는 그런 어떤 시각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SK하이닉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반등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 임박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이닉스도 같이 상승하는지 왜냐하면 사실 HBM 쪽의 강자는 누가 봐도 하이닉스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 또 다시 한번 HBM 키워드가 딱 붙어서 하이닉스 위주로 필두로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는 두 회사가 경쟁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중요한 양사가 지금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우리가 얘기하는 HBM3E 12단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세대 제품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누가 이 부분을 갖다가 선점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뭐 시장에서도 관심이 쏠려 있고 양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빠르게 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누가 더 빨리 이제 충족을 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SK하이닉스의 저는 오늘 뭐 주가가 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약했는데 오늘 이제 반등을 하는 또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처럼 SK하이닉스도 지금 기대하는 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네. 지금 이제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5조대 초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내심 기대하는 거는 5조대 중반? 뭐 더 나가서는 뭐 한 6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그런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들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 그리고 또한 그러한 또 높아진 기대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니까 바로 또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또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절대 이 밑으로는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겠다. 약간 방어 성격도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안아가는 부분이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 좀 돌발 질문 드려도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지금 매수 가능 구간이에요? 예, 그렇죠. 뭐 삼성전자는 안 사셨으면 사셔야 되고 네. 하이닉스는 갖고 있으면 팔면 안 된다. 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사면 뭘 사면 더 좋을까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길게 보면 오히려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반도체만 보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죠? 여전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캐파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뉴스 중에 엠코랑 같이 지금 뭐 실리콘 인터포저 사업을 같이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했는데 네. 결국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2D 패키징을 할 때 이제 핵심 요소죠. 결국에는 이제 GPU와 HBM을 연결하는 판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삼성전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그동안 못 했는데 이거를 같이 협업해서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시장을 대비한다라고 봤을 때 이쪽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12단 관련돼서도 12단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월할 수 있을까 여부도 저는 사실은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수율이 안 나오던 게 8단에서도 안 나왔는데 12단에서 갑자기 잘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 예, 그러면 당분간 삼성전자는 수율이 안 좋게 HBM을 납품할 가능성도 있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수율을 좀 생각보다 잘 끌어올리면서 그러면 똑같은 양을 팔아도 사실은 돈은 SK하이닉스가 더 벌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 수율이 안 잡히는데 공급을 그럼에도 하는 건 삼성전자가 좀 손실 날 수 있는 부분도 그럼에도 해야죠. 있겠네요? 하면서 수율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 네. SK하이닉스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단기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하이닉스라고 말씀 주셨고 그 2.5D 패키징, 인터포저 같이 시장에 진입하는 게 하이닉스가 우리 절대 안 밀릴 거야 이렇게 좀 드러낸 거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한미반도체 30만 원 리포트도 나왔고 우리 대표님 워낙에 또 이스페타시스도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예. 이 종목은 7만 원 리포트 나왔는데 두 종목 다 목표 주가까지 거뜬히 갈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늘 한미반도체는 계속 그동안 빠졌는데 19만 원 찍고 뭐 엔비디아의 조정, 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쉬면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흘러내렸다라고 할 정도로 주가가 이제 힘없이 흘러내렸는데 거래량은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밀리는 거는 못 참는 분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파시는 거거든요. 예, 이제 오늘 같은 날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올렸다라는 거는 뭐 그 리포트가 중요한 함의는 뭐냐면 HBM 시장이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B2B에서 B2C로 넘어가겠다라는 거고 모바일용이라든지 디바이스용으로 HBM이 더 확대되면 결국에는 TC 본딩 장비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2.5D 패키징 관련된 장비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뭐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 30만 원 광미정 에너지 더 오히려 높여서 이제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30만 원은 아니도 못 가더라도 적어도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증권가가 제시한 목표 주가까지 시원하게 올라갈 거고 랩터에서도 모바일용 때문에 또 더 수혜 받는다 하는데 이제는 B2C까지 확장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동근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반도체 안에서 가장 보석 같은 종목은 뭐예요? 보석 같은 종목을 찾는 거는 지금 쉽지가 않은데 네. 사실 기존에 이제 지금 사실 못 갔던 쪽은 오히려 지금 레거시 쪽이 좀 못 갔죠. 사실은 맞아요. 뭐 레거시 반도체가 좀 올라온 것 같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 좀 다 되밀렸거든요. 오늘은 조금 이제 몇몇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원익 IPS라든가 뭐 테스라든가 뭐 HPSP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조금 상대적으로 아마 저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저런 종목들이 저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은 조금 더 쳐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번에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서 나타났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은 그 수급이 지금 조금 이제 오히려 이제 불균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공급이 딸리는 이런 상황들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가격이 오르고 뭐 다시 저쪽에 또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물론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대장주 역할을 하겠지만은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뭐 시세가 좀 빠져 있는 이런 레거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히려 저는 조금 하반기에 매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갈까요?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기관들이 지금 순매수 하시는 종목들 보면 오늘 현대그룹주가 거의 트럼프한테 감사 인사라도 전해야 될 정도로 HD 현대인프라코어, 한국조선해양, 산업개발, 자동차, 건설기계, 중공업까지 뭐 방산, 자동차, 조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담고 있고요. 거래대금 안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LIG 넥스원, 전통 에너지와 방산 종목들을 담아가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개인 투자자 모두 다 트럼프의 발언을 좀 따라가는 매수,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은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11월 대선이란 말이죠. 그 안에 오르긴 할 텐데 어디까지 오를지 당연히 변동성도 가져가겠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우리 이건 대표 답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방산주들 실적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전히 뭐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갈 거를 좀 미리 땡겼다. 미리 땡겼다. 그럼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세론일 수 있을까요? 실적 나오면 다시 그 전에 한번 빠졌다가 뭐 실적 나오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은 조금 트럼프 이슈로 어제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좀 현명한 거다. 왜요? 좀 팔아야죠. 여기서는 조금 팔고 단기 다시, 테마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팔아야 되는 거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한번 눌릴 때 사야 되는데 지금은 어제 오늘 이제 트럼프 피격 이슈를 소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뭐 방산이 수혜를 보면 또 뭐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길게 보면.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뭐 가상화폐나 이쪽은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테마가.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재건 관련주라고 해서 건설 기계들 다시 올라오는데 그쪽은 조금 더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방산 쪽은 그동안 뭐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원래 이제 실적 베이스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조금 오버슈팅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뭐 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정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LIG 넥스원도 벌써 어젠가 그제 이제 증권가에서 제시한 주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25만 원 제시였는데 오늘 24만 5천 원 터치가 나왔고 어차피 실적 때문에 가긴 갈 거였는데 이 트럼프 재료 때문에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으니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동근 팀장님도 같은 결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다 단기로 봐야 돼요, 이쪽은.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이슈로 해서 이제 뭐 여러 업종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중에서 좀 이제 앞선에 놔야 될 것들은 인프라, 뭐 건설 기계 이런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저는 앞선에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계속해서 뭐 이전 트럼프 정권 때에서 이제 역시 그 나타났던 정책들 그리고 아마 이번에 다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런 정책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뭐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조금 더 체계화된 그런 아마 정책들이 나설 것이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더 저는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우리 시장에 사실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쪽이잖아요. 그런 쪽이 네.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 우크라이나 뭐 재건 이슈가 불거졌었는데 그게 이제 좀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한 2, 3일 사이에 그게 다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결국 그렇다면 이제 좀 쉬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쉬고 이제 못 갔다가 다시금 이제 지금 부각이 됐으니까 이런 쪽이 조금 더 길게 그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인프라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결국 그럼 하반기에 살아남는 거는 건설기계 쪽이라는 말씀이세요? 살아남는다는 표현보다도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살만하다는 거죠. 그야말로. 살만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방산주 이건희 대표가 말씀해 주셨지만은 방산주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방산주 많이 갖고 올랐고 그리고 이제 방산주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실적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네. 방산주의 우상향 흐름은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건설기계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조금 새롭게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모멘텀이 되는 것이 트럼프의 다시 재당선 가능성 이 부분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단기 테마로 보셨습니다. 그럼 이 테마가 이제 달리기를 다 하고 나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신재생 이쪽이 수급을 받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전지 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갑자기 올랐는데 그럼 네. 민주당은 놀고 있지 않겠죠. 뭐 또 다른 이벤트로 그걸 또 덮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항상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갑자기 뭐 비격도 조작설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 그러니까 정도로 조작하려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판이 어떻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보시면 되고요. 네. 지지율은 계속 변동이 아마 심할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또 뭐 관련주가 피해주가 또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지금 2차 전지가 좀 안 좋은 게 그 좀 반등이 나오려는 찰나에 이 사건이 맞아요. 터지면서 이제 속상합니다. 이틀 내리 빠지고 예.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면 그럼 2차 전지를 죽일 거냐, 전기차 사업을 죽일 거냐 그러진 못합니다. 폐지가 그러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폐지 뭐 IRA 뭐 보조금을 좀 줄이거나 할 수는 있어도 지금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주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랑 자동차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요즘에 좀 완화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선이 되기 위해서 바이든의 치적을 지금 뭐 누르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막상 되면 정책 차이는 그닥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빠질 때 좀 더 보실 필요는 있는데 전기차는 지금 당장 사면 대선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지금 이런 이슈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좀 길게 보고 대선 이후까지 보고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사놓고 오래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대선 끝나고 나서 결정되고 나서 사시는 게 정확하다. 그럼 지금 기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변동성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예. 사자마자 빨리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굳이 사실 필요는 없는 거죠. 2차 전지나 신재생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동구 팀장님 혹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한 게 비트코인이 다시 1억 가면 어떡하죠?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증권주들도 계속 좀 시세를 이어갈 텐데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떠세요? 사실 뭐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환경이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네. 환경이 훨씬 좋아지겠죠. 뭐 이미 스스로 왔다가 뭐 이제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미 그것 때문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트럼프의 다시 뭐
대통령 가능성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뭐 ETF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점점 물론 이제 민주당의 반격이 있겠지만은 이게 뭐 대선 기간까지는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기대감이 상당히 주가에 작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저는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요?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 너무 그것까지 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저는 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다만 이게 이제부터는 변동성의 영역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부터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진입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제 이런 발언이라든가 또는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일희일비할 수가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미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대장주들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제 변동성에서 이제 기인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제 빠르게 좀 대응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섹터도 궁금한데요. 일단 수주가 좋을 거다. 이제 뭐 빅사이클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는 한 달 전부터 들려왔는데 이게 또 트럼프 후보의 수혜를 또 받아갈지는 몰랐죠. 우리 이건희 대표님, 실적도 탄탄한데 조선 섹터 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담은 분들이 좀 이상한 거죠. 아, 진짜 그 정도예요? 그렇죠. 조선주 좋다고 한 적이 언젠데 아직까지도 안 담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다 고가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담으셔야 된다. 조정 나오면.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일단은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중공업을 좋아하고요. 조금 HD 현대중공업 보면 사업 내용 자체도 좋고 엔진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MRO 관련돼서 일단 자격을 획득했죠. 미국에서. 그게 지금 오랫동안 준비해서 자격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 수리를 맡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컨테이너선도 지금 다시 또 수주를 받았죠. HD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선 주기가 다시 또 돌아왔다. 지금 이제 LNG 그다음에 PC선 이후에 지금 컨테이너선까지 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선주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방산 쪽 보고 이제 하나오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HD 현대중공업이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그냥 한국조선해양 정도 보시면 되고요. 기자재 쪽에 오히려 사고 싶다라고 하면 좀 많이 안 오른 1승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 분뇨 처리 시설을 거의 독점하고 있죠. 오늘 뭐 기자재도 다 좋거든요. 일단 한국조선해양 탑픽 주셨고 현대중공업 좋다. 기자재는 1승 이렇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근 팀장님께 바이오 쪽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변동성이 너무 강합니다. 삼천당제약 오늘 장중 15%까지 갔다가 현재 마이너스권 들어가 있는 상황. 알테오젠도 지금 마이너스 3% 가까이 좀 빠지는 구간인데요. 또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신신제약도 파스로 유명하고 대원제약도 붙이는 비만 치료제 때문에 강하고 라파스도 사각과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금 이 바이오 섹터의 시세를 따라가야 될까요, 팀장님?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의 어떤 흐름은 그 안에서 이제 몇 개의 어떤 작은 테마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삼천전약 같은 경우 비만약 관련해서 이제 많이 좀 오르다가 지금 변동성을 또 확대시키고 있는데 결국 지금 바이오 업종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차익 매물을 또 차익 시연들이 나온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들이 이제 좀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될 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마 몇 가지의 테마들이 작은 테마들이 그 안에서 좀 순환을 하지 않겠는가. 이게 비만약이라든가 뭐 CDMO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의 작은 테마들이 그 안에서 계속 순환을 하면
하면서 시세 자체가 뭐 완전히 뭐 꺾인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좀 못 오는 종목들의 키 맞추기도 나타날 것이고 아마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저는 바이오 업종이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예요. 역시 이제 그렇죠. 금리 예. 이제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은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대표적인 업종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종목들은 또 시세를 또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안에서의 순환매 이런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섹터만 말씀 주시죠. 뭐 저는 뭐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만약보다는 오히려 CDMO 쪽을 조금 더, 왜냐하면 비만약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 임상이라든가 이런 허들이 있지만은 CDMO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저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